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리틀 약사입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혹 30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이 영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젊음의 상징 20대. 이 20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몸도 이제 같이 꺾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뼈의 질량, 즉 골밀도인데요. 가뜩이나 이 나이 먹는 것도 싫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뼈의 나이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 억울하죠. 먼저 뼈의 송송 구멍이 잘 나는 체질이라면 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아카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성 질환입니다. 단지 곪고 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러지나 아토피, 암, 갑상선, 당뇨, 고혈압, 장질환까지 역시 모두 염증과 관련된 질환으로서 이러한 염증 신호인자가 증가되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증가해 골다공증이 쉽게 오게 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염증은 비만부터 심혈관계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이 더 잘 옵니다. 세 번째로 몸의 산성화입니다. 맨날 햄버거에 가공식품에 외식에 거기에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스트레스에 술과 담배까지, 이렇게 되면 체내 산화적 손상이 잘 일어나고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내와 이를 중화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골밀도도 떨어지면서 뼈의 구멍이 쏭쏭, 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한 혈액 내에서 이런 유리칼슘들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니까 유방이나 갑상선, 근육, 혈관 등에 침착이 돼서 석회화 증상들은 오히려 더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뼈를 위한 극약 처방, 이 8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야채입니다. 확 또 뻔한 얘기하네. 에이, 넘겨야지. 이런 분들 잠깐. 자,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듣고 가시죠. 자, 야채가 몸에 좋은 것은 다 알겠는데 뼈에는 왜 좋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체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말씀드렸죠. 체내 스트레스 등으로 산화적 손상이 많아지면 몸은 산성화가 되고 이때 야채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몸의 칼슘 소비를 줄이고 또 비타민C, 미네랄,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많아서 항산화 역할을 해준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한테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또 튀긴 음식을 적게 먹으면 뼈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고탄수화물 식사나 일반식을 한 두 그룹보다 9가지 이상의 브로콜리, 양배추, 파슬리 같은 식물을 섭취한 그룹이 오스테오페니아, 즉 골감소증이 적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야채는 근본적으로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로 인해 이 골다공증뿐 아니라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루 한 끼 충분한 야채 많이 드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음식은 단백질입니다. 건강한 뼈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죠. 실제로 뼈의 약 50%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낮은 단백질 섭취가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고 뼈 형성, 또 파괴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폐경 후 무려 14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6년간의 이 대규모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낮아지고 전신의 골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사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 등의 이 운동기관들이 약해지는 노인이 될수록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물론 비율적으로 이상적이지만 소화에 민감한 분들은 평소 식물성 단백질로 잘 채우셔가도 좋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몇 끼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첨가물이 좀 덜하고 유기농 제재로 주로 이루어진 이 파우더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 하면 바로 이 칼슘을 떠오를 테니까요. 자, 오래된 뼈 속에는 지속적으로 분해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뼈 구조와 강도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실제로 흡수되는 이 칼슘의 양은 좀 다르겠죠.
특히 저산증이 있거나 위산 분비가 떨어져 있으면 먹는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평소 저산증이 있고 염증성 질환이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매 식사마다 고칼슘의 식품 하나를 좀 포함시켜 드시되 칼슘 섭취를 좀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고함량의 칼슘 보충제보다는 이왕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최근 10년간 15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음식에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의 위험이 오히려 줄어들지만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이 22%가 더 커졌다. 이런 또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미네랄은 원래 골고루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서 이 미네랄은 상대적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품으로 혹 드신다면 이 칼슘제 단독 제제보다는 마그네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된 미네랄 제제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이런 칼슘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뼈의 골밀도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나또입니다. 나또는 변비에 좋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또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음식 중에 하나랍니다. 바로 비타민 K2라는 게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K는 사실 K1과 K2가 있습니다. 비타민 K1은 주로 지혈작용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지만 비타민 K2는 칼슘의 어떤 혈관 내 침착을 억제해줘서 심혈관계 질환을 낮춰주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증진해서 골밀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따라서 나토를 좀 충분히 잘 섭취를 하시면 뼈도 튼튼, 칼슘의 부작용도 억제,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 난 나또 비위상해서 못 먹겠어. 이러신 분들, 나또나 콩내에서 추출해서 MK7으로 불리는 제품으로 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K2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 같이 이 삼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뼈 건강을 위한 다섯 번째로 좋은 거 비타민 D입니다. 사실 다른 것과 달리 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음식으로는 이 부족분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천하이유의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우유 250ml짜리 10잔, 연어 3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연어 3마리 무슨 곰도 아니고 따라서 보충제로 섭취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제품은 에르고칼시페롤의 비타민 D2가 아니라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써있는 비타민 D3 형태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2와 D3의 흡수율 차이가 5배 정도 나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타민 D2는 식물성, 비타민 D3는 동물성이라고 부르면서 천연인 양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비타민 D3 형태를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뼈를 송송 채울 수 있는 여섯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사실 뼈를 떠나 에너지 생성이나 근육 이완, 정신신경계 등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특히 칼슘과 짝을 이뤄 상호 보완적 관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73,000명 이상의 여성에 대한 관찰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ml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은 매일 200ml 미만의 마그네슘을 소비한 여성보다 이 고관절이나 전신의 뼈 밀도가 더 높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대부분 바나나나 아몬드 등의 식품에서 소량으로 발견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식품으로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보충제로도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성비로는 국내의 산화마그네슘도 또 해외 직구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염, 킬레이트염인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염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마그네슘 제품편에 대해서는 이 편들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행 관련돼서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약방의 감초처럼 사실 모든 건강에 필요한 게 오메가3입니다. 제가 골다공증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서? 바로 염증입니다. 오메가3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죠?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계열의 대사를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쪽에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염증 그만해 라는 종결인자들도 증가시키죠. 당연히 오메가3가 뼈 건강이나 골다공증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식용유나 옥수수 같은 오메가6의 섭취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45세에서 90세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대비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뼈 밀도가 낮았다라고 하니까요. 보통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4대1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의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늘 정리하듯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영양제 조합, 미네랄 복합제 한 가지, 오메가3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비타민 A, D, K2가 함유된 제품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은 뼈가 튼튼한 뼈미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골다공증과 뼈를 위한 영양소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뼈가 단단하고 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염증성 질환이 덜하고 인스턴트나 체내 상성화가 되는 요인들을 내가 덜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과 뼈에 무조건 칼슘, 비타민 D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산성화될 수 있는 각종 먹거리나 스트레스, 만성질환 케어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라도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